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작업용 로봇이 사람을 갖다가 해쳤다라는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작업용 로봇이 앞으로는 이제 지능형으로 가게 될 텐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갖다 발견을 했다. 그러면 사람 발견해 갖고 거기에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 이렇게 자기가 다칠 수 있는 공간에, 움직이는 공간에 사람 들어왔다 그러면 즉시 작동을 멈추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로봇이 이제 공장 안을 갖다 돌아다니는 로봇이다, 공장이다, 건물을, 그러면 사람 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요. 분별할 거에 따라 일단 멈춤, 치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벽을 뚫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뭐 창문인데 그걸 돌진해서 뚫고 갔다. 이러면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그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렇게 그 건물 아니다 또는 공장 아니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 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허용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마음대로 공장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준을 마련해 놓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2cm 단위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게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 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작은 장치나 또는 컴퓨터 이런 장치 안에서도 가능하고 로봇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가 이동하고 어떤 저장하거나 일하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로봇의 몸체에 각각 부위별로 틀린 이런 정기적인 힘을 주고, 우리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더 많이 주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많이 주고 섬세한 움직임까지 휴머노이드까지 나오려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로봇의 몸체 안에 수많은 배터리를 탑재해서 정확하게 전기를 통제해서 시간대별로 그 목적별로, 이거 드는데 뭐 정차 이렇게 들 수는 없으니까 이거 딱 이만큼 힘만 주는 거예요. 이거 들 때는 좀 더 많은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들 때는 좀 무거우니까 좀 더 많은 힘을 주고 왼쪽으로 옮겨서 왼쪽으로 옮겨서 전기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할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어떤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도 앞으로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라 아니라 안전 기준이라 이런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을 어떤 줄 수 있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 로봇이 마음대로 공장 이렇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호텔 안에 로봇이 서비스 로봇이 호텔 참 그렇게 일하기 싫다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 그래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기준을 마련한다. 안전 기준이라거나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다. 사람 치고 가면 안 되니까 사람 같은 데 대해서는 일단 멈춰,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죠. 또 사람에 따라 각기 틀리게 사안발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전파 방식을 이렇게 로봇이다, 무인 차량이다, 그런 인사사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금속체를 탐지하는 전파, 이렇게 어떤 대물 같은 거, 자동차 탐지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탐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파를 같이 쏘는 방식을 쓰면 제 방식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레이저파를 쏘든 초음파를 쏘든 일반 전파를 쐈든 거기다가 적외선을 같이 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방식은 제가 이렇게 수소 산소를 추출할 때 썼던 방식으로서 수출할 때 이렇게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됐든 어떤 전파가 됐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상중하로 길을 틀리게 흘려보내고, 적외선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도 상중하로 불려서 두 개의 전파를 같이 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이 두 종류의 전파를 같이 어떤 물에다 조사해서 전기가 흐르게 하고 전기분해법과 열분해법으로 해서 빠르게 데우고, 어떤 약간 제한된 공간이다 그러면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이것을 수소산소로 추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전자레인지는 안에는 음식이 돌아가지만 이건 전파가 수십 줄기로 회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일종의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서 수소산소가 기체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출 방법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수소산소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각각 그 모든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헬기에서 사용하던 로봇에 사용하던 각식 어떤 종류의 전파를 이 적외선 전파와 같이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이 전파를 쏠 때도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의 수백 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는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 반도체 안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안도 가능합니다. YTN은 어떤 업체가 상수도 수리업체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GPS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GPS보다 훨씬 정밀한 움직임, 더불어 GPS는 건물 안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건물 안이나 반도체 안에서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로봇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GPS로 움직이는 것에는 기술 차이가 있어서 시장에 퇴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라이다다 그러면 그것도 시장에 퇴출된다는 거죠. 좌표와 숫자 방식은 적외선 방식을 같이 다른 전파가 쐈을 때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움직임과 크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CCTV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모든 카메라 망원경에서도 현미경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의료 영상 촬영기기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을 활용하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며 물체의 크기, 움직이는 것의 물체의 크기 이런 것들을 사람도 정확히 얼굴 뭐 체격이라든지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 모양까지도 정확히 인식하고 사진 각각 찍을 수 있어요. 그 시각별로.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도 딱 기록해 놓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이런 체중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어떤 그 공간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움직이는 물체를 세라 그러면 금방 파악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CCTV도 그렇고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다 가능합니다. 군의 영상 감시죠.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공감망, 방어망, 감시망이라는데 방어망, 군의 모든 무기도 앞으로 저격수총조차도 K9 자주포, 전차, 함포, 비행체에서도 앞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밀도에 있어서 GPS하고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래서 GPS가 사실상 시장에 퇴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좀 같이 쓸지도 모르죠. 정밀한 것과 정밀하지 않은 것의 차이. GPS는 컴퓨터 안에서나 반도체 안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신호를 좌표 방식과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가로세로 높이 잘라서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정보 이동과 어떤 저장, 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포스 시스템, 또 마트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CCTV가 계산대 앞에 있고 전체 매장을 감시한다.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움직임을 봅니다. 그래서 물건 훔쳐가거나 그러면 이게 계산대로 가보면 이상이 없어요. 계산대 자기 주머니로 가거나 가방에 집어넣고 그러면 비상벨이 울리거나 경고를 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이게 CCTV 인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움직임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움직임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대 앞에서 각 물건의 종류와 계산 금액을 알고요. 그에 따라서 계산대 앞에 그 시각대로 해서 탁탁탁 찍어가지고 계산 오는 거하고 탁 더불어서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원이 횡령을 막을 수 있고 계산원 친구들 데려서 물건 마음대로 빼돌렸다. 그러면 그렇죠.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가 신고를 112 하거나 아니면 관리회사에 하거나 편의점주한테 스마트폰으로 알립니다.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도 이 간단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계산원들은 횡령을 막거나 매장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여서 어떤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서 편의점 문을 닫았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